두 번째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뭐냐.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제죠. 아까 제가 민주당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사실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제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얘기, 오늘의 진짜 첫 번째 얘기는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얘기는요. 할 얘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얘기가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겠어. 자, 현재 이준석은 올인 했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걸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카드를 던질 겁니다. 왜?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렸어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같은 경우는 현재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현재 이준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성상납, 성접대 요 내용은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여요. 신빙성이 있으려면요. 성매매를 했다고 성상납의 대상이 됐다가 그 여성이 나와야 돼요. 성매매 여성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아도 적어도 특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매매를 만약에 그렇게 성상납을 했다 그러면은 성상납이 이루어진 장소하고 그 루트가 정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룸살롱에서 먹었고 그때 뭐뭐뭐를 먹었었고 값은 얼마 정도 나왔고 그래서 내가 2차를 가라고 어느 호텔에 투숙을 시켰고 거기에는 누가 따라갔다. 그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였다. 요 정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김성준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뭐 비아그라 얘기만 나왔다. 아니 근데 저는 딱 비아그라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못 믿겠구나. 증거가 없구나. 혹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가 좀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게 성상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거예요. 어느 술집에서 먹었고 그때 웨이터가 어떤 애였고 그 웨이터한테 이준석이 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렀고 아가씨가 몇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애를 마음에 들어 했다. 걔는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아가씨를 이준석의 방에 넣어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맞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 성접대 이런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나왔던가요? 예. 누구가 있었고 어떤 방에 있었고 무슨 노래를 불렀으며 나중에 아가씨는 몇 명이 어떤 애들이 나왔고 그 중에 누구는 누구 옆에 앉았고 누구는 누구 옆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나오지. 그런 얘기 전혀 없이 나 비아그라 찾았어 라고 하는 경우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정황이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네. 제가 이준석을 절대 뭐 쉴드 쳐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하튼 그런데 이준석은 어찌됐거나 이번 건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누구 말보다는 했든 안 했든. 예. 풀피님, 마장 자리 배치도도 나오죠. 그렇죠. 자리 배치도가 나오지, 보통. 네. 여하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준석은 상당히 좀 더럽게 걸렸지. 이거는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안 돼.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수록 더 몰리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쓸 수 있는 거는 정면 대결이죠. 어떤 정면 대결? 윤석열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꺼내 쓸 겁니다. 올인의 올인을 계속을 하는 거죠. 자, 현재 이준석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준석이 어떤 상태라고? 예. 이준석은 현재 당원권 정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해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바로 그랬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윤석열을 바로 직격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양머리를 내놓고 실은 개고기를 팔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자백을 한 거죠. 아니, 이거 뭘 자랑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국민들을 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제서야 밝힙니다. 왜? 내가 쫓겨났으니까. 참 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준석으로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이걸로서 이미 이제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윤석열이 그래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감싸 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아마 윤석열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성정상 못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뭐냐? 이미 저질렀어. 이제 저질렀어. 이거는 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죽든가 윤석열이 죽든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보다는 이준석이 죽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데 이준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예.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30대가 당대표가 됐어요. 쟁쟁한 사람 다 제끼고. 그랬던 이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 개인의 능력으로 보자면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뭘까? 이준석이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뭘까? 지금 이미 올인했고 지금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던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카드는 뭐냐? 다음 카드,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일단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버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준석을 아마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하려고 들 겁니다. 실제로 건희사랑 대표를 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어쩌고 있다? 예. 이준석 징계 청구서를 국민의힘에 제출을 했어요. 제명을 해달라고. 이건 결국 뭐다? 예. 말 그대로 이게 징계사주지, 사주. 고발사주지, 고발사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재차 징계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 재차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이게 원래 징계라는 게 그랬어요. 앞에 징계와 별개로, 앞에 징계와 뒤에 징계는, 우리가 볼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개로 봅니다. 왜? 아니,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징계 때문에, 1번 징계 때문에 내가 2번 징계가 되는 이 행동을 했다. 그래서 2번 징계가 나왔다. 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 1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행동 2가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징계받았다고 이준석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징계와 행동 2번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안 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1번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2번 징계가 살아남아서 아마 이준석 살아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겁니다. 자, 성상납. 이게 1번 징계의 행동이야. 그리고 이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1번 징계가 나왔어요. 자, 징계가 나오니까 내가 부당해. 그래서 이준석이 깽판을 쳤어. 그 깽판을 친 2번 행동의 대가로 2번 징계가 이루어졌다 쳐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봅니다. 예. 1번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2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인과관계가 있지만 이건 사실상의 인과관계지 법률적인 인과관계로는 안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된다? 1번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2번 징계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복당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신당 창당하는 거, 우리가 보통 쉽게 하게 되는 거. 신당 창당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의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새로운 정치 투쟁에 들어가는 거. 그럴 가능성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물러나 있는 유승민을 재등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과 함께 당 외곽,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지만 국민의힘 외곽에서 투쟁을 벌이는 방법. 신당을 만들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투쟁을 벌이는 방법. 나 돌아갈래! 돌아가게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 유여해 씨처럼 유여해 그 변호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과거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옛날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그 새누리당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지지세를 차곡차곡 쌓아놨고 결국에 복당을 했잖아.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준석도 할 수가 있죠. 누구랑 같이? 유승민하고 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출당이 돼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방법, 신당 안 만들지만 당 외곽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방법,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둘 다 유승민 전 의원의 재등판이 필수적일 겁니다. 특히 신당을 만든다면 유승민 의원이 함께할 가능성이 적어져요. 하지만 당 외곽에서 혼자서 싸우겠다. 당을 안 만들고 신당을 안 만들고 내가 계속 싸우겠다. 홍준표처럼 유여해처럼 싸우겠다. 라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재등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즉 유승민 의원이 차기 당 대표로 나온다든지 혹은 대권 후보로 등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이준석의 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유승민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밖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벌일 경우 그 경우에 과연 승산은 얼마나 될까? 자, 가장 핵심적인 거는 2030 남성 청년들,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죠. 이 지지층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하느냐. 두 번째, TK. 역시 국민의힘은 TK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번하고 2번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가 어떻게 보자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윤핵관. 지금 뭐 권성동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윤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윤핵관이긴 윤핵관인데 얘들이 현재 불안해. 자, 왜 불안하냐? 권성동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권성동 날아가는 거 보셨죠? 권성동이 지가 내가 대통령의 마음은 나한테 있어. 내가 대통령의 신임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 라고 큰소리 떵떵 치려고 문자 메시지 보여줬다가 그것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권성동. 이 권성동.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원래 뭐였습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왜?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대표가 날아가. 당대표를 2명을 날렸어.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이준석을 날리더니 권성동까지 날렸어. 이준석이야 아무것도 없는 생판, 아무것도 없는 30대 아직 초짜라서 애라서 그렇다 치는데 권성동은 아니잖아. 이 사람이 선수가 몇 선이야? 3선이야? 4선이야? 자, 그런 다선 의원인데 단칼에 날려버렸어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다? 근데 단칼에 날려버렸어. 지금 현재 또 원내대표야.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단칼에 날려버리지? 이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 윤핵관들 마음이 어떨까? 불안하지 않을까? 지금 앉은 게 아닐 거 아니야. 권성동 이번에는 그냥 권한대행만 날라갔지 다음번에 원내대표 날라가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실제로 이미 지금 친윤을
친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쨌다? 야, 권성동, 너 이씨 이번 판에 그것도 당대표, 원내대표도 내려놔, 이씨, 내려가, 이씨.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자, 권성동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에요. 1년 뒤에는 원내대표가 바뀔 겁니다. 그럼 다음 원내대표, 뭐 다음 당대표, 다 좋아. 지한테 공천 준다는 보장이 어딨어? 권성동이 공천 받는다는 보장이 어딨어?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공천 못 받으면 어찌 될까? 힘들지. 많이 힘들지. 특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 최 씨가 있어요. 강릉 최 씨가 상당히 그 동네에서 유지거든? 강릉 김 씨, 강릉 최 씨. 근데 권성동은 강릉 최 씨도 아니고 강릉 김 씨도 아니잖아. 권 씨잖아. 강릉 최 씨나 강릉 김 씨가 등장 후보로 나오는 상태에서 권성동이 공천을 못 받았다. 권성동 낙선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자, 어쨌거나 지금 윤핵관으로 원내대표로 큰소리 떵떵 치고 있지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윤석열 치하에서는 한동훈이가 설치거든. 이번에도요. 권성동은 정경심 교수,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 풀어주자 그랬대. 왜? 이 지지율이 안 나올 때는 내 상대방, 나와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 반대 세력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지지율이 반등이 돼요. 그게 기본이야.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지지율 떨어졌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나의 최대 적대자, 적대적인 세력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사면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김경수 지사나 정경심 교수를 사면을 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됐을까? 지지율의 반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준석이 저렇게 깽판 치고 나가기도 사실 힘들었을 거야.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전혀 없지. 즉 이렇게 돼버리면 글쎄요, 어찌 될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사면을 하자고 권성동이 건의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정치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누가 벤치를 놨다? 한동훈이 벤치를 놨다는 거야. 야, 그러면은 권성동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 야, 국회의원 몇 선씩 하고 지금 당의 원내대표인데 내 의견이 일개 장관 따위한테 내가 까임을 당한 거야? 내가 장관한테 까인 거야? 야, 사법시험도 말이야. 한동훈이 나보다 훨씬 후배인데 권성동이 훨씬 선배거든요. 권성동이 윤석열보다 더 선배예요. 사법시험으로는. 근데 내가 까였네? 야, 내가 저런 거한테 까여야 돼? 왜 까인다? 왜?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지가 윤핵관이긴 하지만 지가 권력을 핵심부에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윤핵관들이 그럼 불안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권성도만 불안한 게 아니죠. 장제원도 불안하죠. 다 불안할 거예요. 그럼 얘들은 이준석이 날아가는 걸 보고 와, 이준석 잘 됐다, 잘 날아갔어, 꼴상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잘 됐네 라고 할까? 예,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거 잘못하면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 안 할까요?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 즉 2030 청년들의 여론이 앞으로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 그 싸움을 결판 지을 것이다. TK 여론 흐름도 윤석열, 이준석의 싸움을 결판 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핵관들, 불안에 떨고 있는 윤핵관들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변심이 윤석열, 이준석의 싸움을 바꿔놓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다? 일단 여론의 힘은 윤석열이 불리해. 국민의힘 현재 상황의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 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윤석열한테 있다라고 봐. 야,
그리고 이준석하고 권성동하고 이준석이 많긴 한데 이준석, 권성동 비슷해. 권성동, 장제원을 합치니까 이준석하고 똑같아. 아, 예, 결국 뭐다? 윤석열과 윤핵관들의 책임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70%야.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권성동, 장제원을 합쳐봐. 뭐야? 윤석열과 윤핵관 아니야. 윤석열과 윤핵관이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딱 해버린 거야. 이미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여론, 이 상태에서 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이미 일단 여론전에서는 윤석열이 지고 있어. 이준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 상태예요. 자, 게다가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더라. 야, 무섭네요. 무섭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가 약간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신빙성이 떨어지느냐? 국민의힘이 현재 38% 정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그런데 29.8% 내려갔다는 건 약 10%의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10%의 지지율이 신당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른 정당,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정의당인데 합친 퍼센트가 지지율이 18%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당이 42%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일 때만 이준석한테 몰표를 줬다, 몰빵해줬다라는 거지. 이거는 약간 보면 역선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역선택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제가 볼 때는 20%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났을 때 신당의 지지율은 약 20% 약간 못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19%의 지지율이다. 또는 17%,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15%, 10% 후반대,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받는다면 적어도 영남 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이 국회의원 총선 같은 데까지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충분하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할 수도 있는 정도의 지지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예요. 다음번 총선 때 국민의힘이 출마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에서 하나 출마하고 민주당 출마한다고 생각해봐. 자, 표가 어떻게 될까? 민주당 후보 표는 안 갈려요. 하지만 국민의힘 표는 갈려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안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이 낮은데.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대선으로 간다고 쳐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대선을 안 가더라도 다음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1년 반 남은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몇 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100석 남짓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유승민 신당과 의석을 나눠 먹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70대 30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70대 30이 어찌 돼?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표가 그렇게 의석이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두 군데가 합치면은 3분의 1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 합치면 3분의 2, 의석 3분의 1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어찌 될까?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도 보면은 국민들은 윤석열한테 책임이 있다. 윤핵관한테 책임이 있다. 윤석열과 윤핵관의 책임을 합치니까 무려 70%가 되더라. 게임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준석은 앞으로 더 고 할 거예요. 못 먹어도 고. 아니 이왕 죽는 거 고 하겠지.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다? 유승민을 재등반시키려고 할 거다. 그리고 일단은 신당을 당장 만들진 않을 거예요. 언제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막 진행될 무렵에 창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싹줍기라고 하죠. 국민의힘에서 윤석 친윤한테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겠지.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지금 당장은 당 외곽에서 계속해서 나는 돌아가겠다, 나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싸우다가 총선을 한 7, 8개월, 10개월, 혹은 7, 8개월 남겨두고 창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남권에서 의석을 얻으려고 하겠죠. 예. 결과는 재밌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이준석은 지금과 같이 약간 좀 애 같잖아, 그죠? 이준석은 당 대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왠지 좀 애 같잖아. 그리고 말장난, 이렇게 성실하게 뭔가를 대한다기보다 말장난을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죠. 왜? 그리고 너무 가볍게 느껴지죠.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준석으로서는 지금은 도 아니면 모라고 하고, 도 아니면 모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윤석열이 과연 이 이준석의 무조건 직진을 어떻게 받아 넘길지, 야, 궁금하네요. 그 점은 상당히 재밌어요. 왜? 윤석열이 받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얘기는 윤석열 지지율, 이제 진짜 10%? 예, 윤석열 지지율 진짜 다음 주에는 10%대로 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을 둘러싸고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악재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진짜로 10%대로 떨어질 것인가? 사실 쉽게 생각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10%대로 떨어져, 이제 10%대로 가, 18% 가자 뭐 이러고 있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직무수행 평가, 자, 윤석열의 말 그대로 직무수행 지지율, 갤럽,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는 25%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8월 9일에서 11일 동안 11일까지 3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25%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4%였는데 25%, 1% 올랐네요. 근데 이거 1%는 올랐다고 안 하죠. 왜? 오차 범위 아니거든.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다. 일단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멈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지율이 오른 건 아니죠. 자, 비슷한 얘기로 지금 KSOI 조사에서는 27.5%가 나왔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9%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 상황을 보면은 낮게는 24%, 높게는 29%, 어쨌거나 20%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특히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 수준이 높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래저래 살펴보면은 25%나 29%, 약 4% 차이인데, 실제로 해보면, 실제 이 정도 차이는 현실에서 그닥 티가 안 나는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윤석열을, 잘 못해. 무슨 국정을 졌다고 그래! 라고 하고 있고, 2명 정도가, 2명 반 정도가 뭐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자신 없이. 왜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왜 윤석열을 지지하십니까? 몰라요. 대답 안 해가 절반 이상 돼요. 그 정도로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숫자도 20%대야. 70%대는 저거 미치겠어. 제가 이번에 부산 내려갔더니 택시 운전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손가락 자르고 싶다 그러더만요. 네. 진짜 승질나 죽겠다고 합디다. 그 정도로, 부산에서 그 정도면 뭐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29%나 25%나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10명 중에 2명, 3명, 그러니까 2명 반 정도 나온다 이건데, 이 정도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왜?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거야. 자, 이 정도 상황입니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 그러니까 20%대라고 하나 대단히 허약한 지지율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도를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19%가 나왔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야, 이거 19%.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 19%.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라는 데서 조사를 했더니 19%가 나왔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자, 맨 밑에가 보이시죠? 사우스 코리아 윤석열. 자, 사우스 코리아 윤석열이라고 돼 있고, 지지율이 이렇게 돼 있고, 보이시죠? 19%.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9%. 72%가, 싫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미 외국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떨어진 거야. 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ARS를 안 씁니다. 전화 면접을 씁니다. 전화 면접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ARS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ARS는 내가 기계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계에 내가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을 씁니다.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한테는 내가 차마 윤석열을 지지해도 지지한다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 훨씬 낮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윤석열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진짜 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줄 수가 없어! 안 돼! 나라도 버텨야 돼! 라는 의무감에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는 거야. 이건 지지가 아니지. 지지가 아니지. 어거지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라는 게. 그래서 전화 면접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지율이 낮게 나옵니다. 갤럽 같은 경우도 전화 면접을 좀 섞어 쓰거든요. 전 전화 면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 10%대로 빠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지율이 10%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10%대로 떨어지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 초반까지는 떨어지겠지만 10%대로 떨어지는 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지금 현재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죠. 뭐 처음부터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5세 입학 해가지고 수회 그다음에 김건희 또 나대다가 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윤석열 또 괜히 뭐 그 도어 스태핑 가지고 헛소리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사실 지금 뭐 악재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이 다 안 나. 여러분 지금 여러 건이 있었잖아. 근데 기억 다 납니까? 일단은 당장 5세 입학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건. 두 번째 김건희 한번 난리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아시다시피 논문 표절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적 채용 그거 다 김건희랑 이어졌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공사업체 알고 봤더니 다 김건희 업체네. 요런 것들이 연이어 빵빵빵빵 터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벅벅벅벅 내려왔어요. 자, 하도 여러 개의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뭐가 터지는지 몰라요.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옛날 악재를 더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이것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성이 생깁니다. 이제는 앵간한 악재 가지고는 악재로 더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악재가 하도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긴 하더라도 푹 빠지기는 어렵다. 일단은.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라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죠. 자기 딴에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계속 노력은 하겠죠. 그러면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뭐는 시킬 수 있다. 정체는 시킬 수가 있을 거다. 윤석열이 지금 현재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노리는 게 있대. 일단 100일 8월 17일이 취임 100일이라고 하죠. 그 8월 17일을 맞춰가지고 낮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하고 광복질 메시지에서 아주 획기적인 걸 내놓고 기자회견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바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를 할 건데 민심 달래기 행보가 요거일 거래. 자, 그런데 이거 과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일단 윤석열은 낮은 태도로 뭘 한다. 낮은 태도가 뭔지도 몰라. 그렇게 낮은 태도를 보여본 적이 없어. 생전에 평생 낮은 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낮은 태도로 임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낮은 태도로 임한다는 건 기껏해야 기자들 앞에 가서 기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런데 무슨 낮은 태도? 일단 낮은 태도로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대통령실 인적 쇄신, 참모진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그대로 간다 그러죠. 비서실장 안 바뀌어요. 누구 바뀐다? 홍보수석만 바뀐다. 홍보수석 바뀌면 뭐해?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됐나? 홍보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보좌진 자체가 엉터리기잖아. 수해가 났는데 퇴근하는 대통령을 만류하는 비서가 없다고? 야, 뭐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냐. 아니 정신이 제대로 된 참모 같으면 수해가 났는데 대통령이 퇴근을 한다? 말렸어야죠. 말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간다. 와 대통령 간다. 나도 퇴근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거는 참모 자격이 없죠. 참모가 아니죠. 직장인이야? 응? 아니 그리고 청와대 아니라서 대통령이 퇴근하더라도 관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뛰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한번 퇴근하면은 뭐 물이 막혀서 못 간다 한다. 한번 퇴근했더니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오지를 못한다. 물이 막혀서 못 간다. 뭐 그랬다네? 그랬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퇴근하도록 참모들이 아무도 만류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비서실장부터 갈아야죠. 근데 비서실장을 안 간대. 홍보만 간대. 갈아치운대. 이은혜를 바뀐다. 이거지. 인적 쇄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황되죠. 매우 허황됩니다. 자, 광복절 메시지를 새로운 걸 낼 거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광복절 메시지에서 새로운 걸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다. 광복절 사면에서 획기적인 사면을 해야 된다. 즉 자신의 정적인 사람, 자신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자신이 가장 사면 안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사면을 해줘야지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해줘? 해줄 것 같아? 안 해주죠.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안 해주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죠. 그걸 누가 막았다고? 한동훈이 막았다고 그랬죠. 지금 국정은 윤석열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랑 한동훈이 움직인다는 거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소통령이 안 한대. 근데 무슨 광복절에서 메시지가 나와? 어림없죠. 그런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해봤자 뭐가 나올 것 같아? 기자회견, 내가 볼 땐 이 기자회견이 어마어마한 지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완벽하게 서로 짜고 질문과 답을 딱 서로 정해놓고 할 거예요. 하지만 딱 정해놓고 짜놓고 각본 짠 그대로 하더라도 티가 날 거기 때문에 다 비난을 할 겁니다. 야, 저거 짰네? 그러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오히려 기레기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절대로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딱 각본을 짜놨는데도 저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먹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광복절? 참. 정경심 풀어줘봐. 김경수 풀어줘봐. 진짜로 지지율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적쇄신. 인적쇄신을 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계산을 바꿔야 된다? 대통령 실장을 바꿔야 돼. 대통령 실장을 안 바꾸면 말짱 도루묵이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즉 뭐다? 여기서 나온 이 세 가지 인적쇄신, 광복절 메시지, 기자회견 이거는 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안 돼. 이걸 윤석열한테 많이 바라면 안 돼. 윤석열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낮은 태도로 국민을 대한다고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인적쇄신 아니 대통령 실장을 비서실장을 안 바꾸면서 무슨 인적쇄신이야. 광복절 메시지 뭘 할 건데 사면이에요. 광복절 메시지 최대치는 사면. 근데 거기서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 무슨 기자회견 아무리 딱 짜놓고 해봐라.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주나. 오히려 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비난받기 딱 좋을 거다. 그리고 아이고 그렇게 다 짜고 했는데 저거밖에 못해? 라고 비난을 살 것이다. 결국에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미션 임파서블. 따라서 지지율은 반등은 어렵다. 20%대로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10%대로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 어렵다. 지금 같은 태도라면 어렵다. 어렵다. 더군다나 한동훈 완전히 하나무인이잖아. 지금 지가 잘 잘났다고 설치잖아요. 그죠? 지 잘났다고 설치는 한동훈 얄미울 거야.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 잘났다 그래. 라고 할 거예요. 반감을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만 돼도 한동훈의 이런 태도가 되게 신선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데 유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래 이 잘났다. 아유 진짜. 재수없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백약이 보이죠. 한동훈으로서는 자기 지금 이것저것 해보려고 되게 설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벌써 오늘 많이 됐네요. 시간이.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벌써 1시간 반이 넘게 이어졌네요. 자,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댓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자, 촛불과 함께 장용진 TV 봉황 100만 가자. 예, 구독, 좋아요, 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중동이 보호하고 있는 한동훈 베이킹 소다님, 민주당 청문회에서 한동훈 공격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깝깝하죠. 네. 민주당에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얘기고 공부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베이킹 소다님, 한동훈 임명 몸 날려 방어했어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일 김용민 변희재 콜라보 대구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예,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올리브님, 참모들도 멧돼지 무시할 겁니다. 더 드라곤 인적 쇄신 뭐네 적이 될 거거든. 그럴 거예요. 절대로 인적 쇄신 글쎄 제가 보기에도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국장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경찰국장이 문제가 같습니다. 자, 그러네요. 자, 장용진 TV 오늘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예, 월요일이 돼버렸네요. 자,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올해 광복절 참 씁쓸하네요. 자, 윤석열이 발표한다는 광복절 메시지. 그래, 오늘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대로 된 게 나올 게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나오는지 봅시다. 사면이라도 뭐 밤사이 무슨 일 있어가지고 사면에 뭐 화끈한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봅시다. 뭐 얼마나 화끈한 게 나오는지. 예.